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양혜미입니다. 오늘은 토플 리딩 19 플러스 학습자를 위한 약점 보완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리딩 19 플러스 학습자를 위한 약점 보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된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디테일 팩트 유형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바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디테일 팩트는 지문에서 나온 모든 팩트라기보단 중간중간에 문제가 물어보는 세부사항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 한두 개 문장만 보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빈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방법이라는 디테일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인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제일 많긴 하겠죠? Which is the cause of A? 그럼 A가 결과니까 여러분은 A를 찾아주시고 일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과관계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를 찾고 먼저 이 A라는 결과의 원인 표현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볼게요. Because, since 이렇게 쉬운 접속사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목적 표현 in order to에 집중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정법 문장도 조건절과 결과절, 그래서 그 조건절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뒤에 주절을 결과절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문법, 용법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를 갈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id the researchers respond to A? 그럼 일단 여러분 A를 찾으셔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그리고 A에 반응하는 것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반응을 언제 했니, 왜 했니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니예요? 어떻게 했니잖아요. 그래서 how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요. how니까 그럼 방법이겠네. 그럼 방법의 명사만 생각하면 되겠네. 해서 way, method, mechanism 이런 명사 방법들만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자, 지문에서 수단 방법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묻혀 흘러가듯이 이렇게 by, through처럼 전치사로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extreme geography of the Atacama has which effects? 예요. 자, 그럼 문제가 물어보는 거 이번에는 어떤 결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제공된 게 뭐겠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제공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아타카마의 지형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찾아주시고 주어진 것부터 먼저 찾고 우리가 앞으로 찾아나가야 될 결과에 집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아타카마 사막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타카마 사막은 coastal desert, 이제 지금 해안가에 있는 사막인데 located on the western side of tropical South America in Chile. 장소 자세히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일단 서쪽 사이드에 있다 정도만 가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Precipitation rarely falls.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은 강수가 내린다? 거의 내리지 않는다. 거의 내리지 않는다. 근데 사실 데저트만 봐도 알 수 있었겠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겠죠. 자, 그리고 on the high plateau. 이거는 앞에 아타카마 데저트를 똑같은 말씀은 없어 보이니까 그 높은 고원이라고 얘를 paraphrase 거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한참 다른 문제 출제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고요. 바로 우리 방금 봤던 문제, 극심한 지형의 결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극심한 지형이 원인이었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due to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 내용을 읽어볼까요? The extreme geography까지만 나왔지만 여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타카마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타카마 사막의 내용을 어차피 연계시켜서 보시면 문제는 없어요. 여기는 극심한 지형이지만 아타카마의 극심한 지형이라고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원인이 저기서 끝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부터 결과네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자, 그러면 only fauna가 뭐죠? 동물군이에요. 동물들. animals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우셔야 되는 단어고요. 자, adapted to life in arid conditions. 모든 동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건조한 지역의 삶에 적응한 동물들.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건조한 생활에. 근데 그렇게 적응해낸 애들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적응한 동물들만 populate, 산다, 아타카마에.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볼게요. 분사구문이죠. making. 목적어 the diversity of this wildlife. 여기에 그 삶들의 다양성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동물들의 다양성을 그다음에 그다음 어떤 형태로 만들죠? 형용사 low. 근데 그냥 low예요, very low예요. very low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조에 적응한 동물들만 산다. 그로 인해서 그 동물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예요, 다양성이 줄어든다예요. 다양성이 매우 줄어들게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예를 들면 100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적응한 종류가 30종류밖에 없다면 70종류 없어져 버리고 30종류로 줄었으니까 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지만 각각의 개체 수가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자, 이랬을 때 정답은 일단 먼저 D번인데요. D번에 어떻게 paraphrase 됐는지 한번 볼게요. It limits the abundance of wildlife in the area. 자, 여기서 abundance부터 먼저 갈게요. abundance가 무슨 뜻이 있죠? 풍부함도 있지만 다양함도 있어요. 여기에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던 diversity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limit은 어떤 단어 대신 나오냐면 자, diversity를 매우 높게 만들었나요? 매우 낮게 만들었나요? 매우 낮게 만들었죠? 그거를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making diversity very low예요. 그래서 make하고 very low를 합쳐서 limit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it은 어차피 문제가 물어봤던 지형의 얘기고요. 자, 그럼 완벽하네요, D번은.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B번이거든요. 그럼 B번을 한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It causes animal populations. 이게 무슨 뜻이죠? 개체수잖아요, 개체수. 근데 이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대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조에 적응한 동물들만 거기에 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왠지 많이 죽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가 줄었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문에 나온 정보가 아니에요. 자, 종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끼, 다람쥐, 사슴이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토끼만 적응했어요. 그러면 세 종류에서 토끼 한 종류로 줄어들었죠. 다양성은 줄었지만 토끼 한 마리가 지금 갑자기 번식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급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not mention 정보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기의 개인 상식이나 상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동의어로 paraphrase 불가능하면 무조건 not mention 오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쳐내시길 바라요. 자, B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B번이라는 매력적인 함정을 피해가야 D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rhetorical purpose예요. rhetorical purpose는 작가의 수적 의도라고 한데요. 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가의 의도라고 하면 그 문제 키워드가 자기가 속한 단락이나 주변 문장들에서 맡은 역할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가가 맡긴 역할.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벗어난 상상 금물이고요. 왜 지문에 벗어난 상상을 금물이라는 걸 강조하냐면요. 보통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숨겨진 속마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상상은 금물.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사실 정보에 집중을 하시면 보통 작가 의도는 거의 다 드러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즉 팩트에만 접근을 하세요. 팩트처럼 푸시되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출 함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키워드가 지문 단락에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처음 키워드 발견하자마자 그 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함정 보기를 고르세요. 자, 그래서 키워드 첫 문장부터 덥석 고르지 마시고 함정 보기 조심하시고 끝까지 다 키워드가 나온다면 다 읽어주셔야 되고요. 빈출 포인트 드릴게요. 보통 키워드가 4군데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보단 첫 번째는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고 두세 번째, 네 번째 이후에서 오히려 정답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지문보다. 자, why does the author include? 이런 게 나오면 작가 의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키워드는 얘죠. cantatas. 전문 용어니까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중간 지문 발췌한 거거든요. 자, 칸타타가 여기 나오죠. 그럼 키워드 하나 나왔고요. 여기만 보지 말고 그 다음도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도 키워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총 개수를 대충 세보면 지금 몇 번이 나왔죠? 3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이럴 때 흥분해서 요 앞에 첫 번째 키워드만 보고 푸시면 오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읽어는 볼게요. 왜냐면 모든 키워드 다 읽어야 되니까. Sonatas. 소나타는요, which were meant to be played. 어떤 용이었냐면 연주용이었어요. 소나타는 연주가 되도록 자, 뜻해졌다. 그런데 이것은 viewed as distinct. 다르다고, 구별되다고 바라봐진다. 누구랑? From cantata. 그럼 둘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칸타타는 어떤 애인지 볼까요? Which were meant to be sung. 자, 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쓰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옆에 적어볼게요. 칸타타는 노래용이에요. 그럼 둘이 용도가 다른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t is also라는 단어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 also는 그 다음에 또 notable을 가지고 오네요. 해석해 볼게요. It is also notable.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앞에 포인트, 1번 포인트만 주목하지 말고 이제 이 두 번째 키워드 포인트도 주목 좀 해줘라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꼭 이 부분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트위스트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푸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릴까요? 함정을 고르시는 분의 패턴을 보시고 여러분은 그걸 피해 가시면 되세요. 자, 칸타타 해서 아까 그 첫 문장만 보고 흥분해서 고른다면 B번을 엄청 많이 고르세요. 한번 볼까요? Instrumental music. 이렇게 되면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니까 연주용 아까 누구 나왔었죠? 소나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vocal music이면 뭐죠? 칸타타잖아요. 노래용. 그러면은 칸타타가 노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소나타가 연주하는 그 용도 그리고 목적을 비교한 거 맞잖아요. 대조시켰잖아요. distinct from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구별된다. 그런데 여기선 connection이라고 하네요. 둘이 연관성이 있다 그래요. 뭐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다든지 절대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원했던 건 대조관계이기 때문에 이 커넥션을 보여준다 해서 나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에 커넥션 빼고 뒤에 것만 보고 덥석 물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까 보기가 아니구나 해서 어서부터 자세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thus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정답 구간이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칸타타가 나왔죠. 근데 이게 thus이기 때문에 앞문장과 무관합니까? 아니면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앞문장도 읽어주시는 걸 추천은 드릴게요. 자, cantatas had existed for some time. 칸타타는 한동안 존재해 왔었대요. 근데 whereas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자, 둘이 소나타랑 칸타타랑 비슷하다는 얘기일까요? 대조된다는 얘기일까요? 대조. 그죠? 반면이잖아요. 그럼 소나타는 were unique creation of Baroque.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좀 해볼게요. 바로크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바로크 시대에 독특한 창조물이라는 건 이전에 다른 시대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크 시대에 와서야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나타인데 칸타타는 이제 창조됐나요? 옛날부터 있었나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 시기, 생겨난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둘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C번이에요. 대조시키다 쉽죠? To contrast. 그리고 또 with. 이건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반면에 라고 나왔던 단어 한번 해볼까요? Whereas 대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conventional musical 장르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거니까 옛날부터 있어왔던 게 누구였죠? 칸타타. 그죠? Had existed for some time. 그 다음에 with an innovative form. 이게 뭐였냐면 바로크 시대 때 새로 생겨난 누구였죠? 소나타죠. 소나타 보고 아까 창조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을 C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vocabulary입니다. vocabulary는요. 동의어 고르기 유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닙니다. fill in the blank 문제를 토플 시험 말고 이전에 많이 보시던 영어 시험에서 보셨기 때문에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는 주어진 어휘가 있어요. 빈칸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 표시하고 음영 처리돼서 어휘를 주거든요. 그럼 그 어휘에 사전상 의미가 같은 것만 고르시면 되세요, 일단. 그래서 사전상 동의어에 집중하시면 돼요. 1순위 후보는 일단 사전상 동의어. 그래서 사전상 동의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고르시면 답이에요.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서 5초 안에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느리면 5초예요. 빨리 푸신 분들은 1초 안에도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 시간을 이런 단어 문제는 5초 안으로 풀어주자. 그런데 단어 문제가 꽤 많이 출제돼요. 한 지문에 4개에서 5개나 출제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이 복합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한번 볼게요.
사전상 동의어가 만약에 2개 이상의 보기일 때,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찾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전을 봤더니 뜻이 너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동의어가 배열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뭘 고를까요? 자, 우리 이때는 이 순위도 보셔야 돼요. 문맥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근데 여기서 잠깐요. 문맥에만 맞는 게 아니라 문맥에도 맞는 단어. 그래서 일단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건 사전상 동의어. 근데 사전상 동의어 중에서도 문맥까지 본다지 문맥만 보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초로다. 문맥에는 맞지만 결국 사전상 의미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appreciation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뜻이 감사하다, 그다음 감상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다도 있어요. understand. 그리고 가치 있게 평가하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맞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구죠? 가치 있게 평가하다? C번이에요. 저 지금 지문 안 읽고 풀었죠? 왜? 사전상 동의어 주어진 거 아시기만 하면 바로 고를 수 있잖아요. 5초 안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자, 안 좋은 행위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지문은요, 이렇게 visual work,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각적인 작품 같은 거를. 그런데 그 작품을 object로 받아줬어요. 자, 여기서 앞에 being부터 읽어볼게요. object가 be appreciated by로 수동태로 연결되고 있죠? 지금 보면 이 물품들이 be appreciated. 이걸 몰랐다 칠게요. 아, 이렇게 appreciate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 갤러리에 의해서. 여기서 잠깐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display란 단어 무슨 뜻이죠? 전시하다. 다음에 capt란 단어 무슨 뜻이죠? keep으로 갈게요. 보관하다. 그러면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display. being displayed by museums and art gallery. 그러면은 박물관이나 그런 다음에 또 미술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전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잖아요. 이런 예술품들이 전시되잖아요. 문맥상으로는 괜찮지만 사실 사전상 동의어였든 appreciate의 여러 가지 뜻과 하나도 걸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display는 문맥에만 맞아요. 그렇지만 사전상 동의어는 아닌 빈출 오답입니다. 자, 그런데 keep을 한번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being kept by museums and art gallery. 그러면 이번에는 박물관이나 미술 갤러리에서 보관됐지만 이라고 갈 수 있죠. 보관하시잖아요, 거기서. 그 맞는 말이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object 나오고. 그렇지만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맥에만 맞지 사전상 동의어가 없어요. 왜냐면 appreciate에서 보관하다라는 단어는 일단 없기 때문에 절대 사전상 기본적으로 의미가 교차하지 않는다면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사전상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해커스토프 vocabulary를 많이 외우시면 그 안에서 다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다 5초 안에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보카를 통해서 많이 힘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암기량 많이 늘리시고요. 해커스토프 vocabulary 자꾸자꾸 돌려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